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인천대학교의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모빌리티, 토지를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토지는 읽기 어렵죠.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책은 많이 읽으시죠? 주로 종이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책을 보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죠. 종이책도 이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정보가 있다면,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죠. TV가 발견됐다고 라디오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영화가 나왔다고 연극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종이책과 이북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를 종이책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이북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단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책으로만 보고 이북으로만 보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책을 많이 읽지 않고 많은 환경이 변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토지와 관련된 여러 장르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종이책 토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만화 토지입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죠? 토지를 읽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읽으실 거라면 만화 토지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작가가 살아계실 때 아주 여러 장르로 토지가 변주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 선생님은 어떤 장르가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청소년 토지도 있고 동화 토지도 있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작가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박경련 선생님은 나는 만화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가운데 있는 거는 드라마 토지입니다. 그 다음엔 영화 토지고요. 이거는 청소년 토지입니다. 청소년 토지도 아주 많은 청소년들이 또 어른들도 많이 읽습니다. 토지는 워낙 분량이 방대하니까.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볼 때 맨 이쪽에 있는 거는 요새는 도서관에서 이런 인문학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도서관에 인문 강좌를 나가면 토지 가지고 이제 인문 강좌를 해요. 그러면 저는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읽고 온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다 그렇지 않아요. 전체 한 20%, 30% 정도가 토지를 읽고 온 사람들이에요. 읽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거나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작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소설 토지, 종이책으로 된 토지만 읽었다고 훌륭한 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문학관, 기념관, 문학공원, 문화관, 토지와 관련된 그런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학관이나 기념관, 여러분들 어느 작가든 어떤 작품이든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학관과 기념관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방문객들이 갈 수 있는 건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문학관이 있어도 문학관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고 만들어도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가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가 2.19명이랍니다. 거의 지배차 한 대, 두 대 정도는 다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문학관이나 기념관, 작가의 생가 이런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작가의 팬이에요.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만 찾아보고 말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체성 혹은 애향심을 높이는 차원도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학관이나 기념관들을 만듭니다. 잘 보시면 슬라이드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보시면 교보문고, 모두투어, 마로니에 북스가 같이 기획한 테마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보문고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그런 교보문고랑 그다음에 여행사랑 그다음에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와 같이 기획을 해서 독자들과 함께 문학 기행을 가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기념관이나 문학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리와 토지와 관련된 문학관과 기념관은 전국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작가를 기념하는 공간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작가가 또 작품이 박경리와 토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영은 작가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가면 박경리 기념관이 있고요. 박경리 고향이자 또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하동은 경남 하동 평사리, 하동은 토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박경리 문학관과 최참판댁과 토지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작가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토지의 지필을 완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면 박경리 문학공원과 박경리 문학의 집이라는 곳이 이제 문학관, 전시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 작가가 마지막까지 사셨던 토지 문화관이라는 공간이 있고 작가의 집필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에도 박경리 가옥, 오른쪽에 있는데 박경리 가옥이 있습니다. 박경리 가옥이 있는데 저거는 뭔가 전시를 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소설을 읽지 않았어요. 혹은 읽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작가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갈까? 통영부터 갑니다. 통영은 작가의 고향입니다. 1926년 10월 26일, 그 당시만 해도 통영이 아니라 충무였습니다. 행정구역이. 출생했는데 생각해 보면 1926년에 출생하셨고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혹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태어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태어나서 대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는 일제 치하에서 사셨던 겁니다. 1945년에 진주역을 졸업했고요. 김행도와 결혼했지만 6.25 전쟁 때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 되게 보면 안경도 쓰고 곱상하니 되게 인텔리 같은 느낌이 드시죠? 전통식 혼례를 치는 모양입니다. 통영은 그 작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김약국의 딸들, 파시, 또 토지, 또 초기 단편이나 중편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9년 4월부터는 그 통영 예총에서 박경리 문학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박경리 선생님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맞춰서 문학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영에 처음 가시면 어딜 가실 거냐면 서문고개로 가실 겁니다. 그 앞에 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서 버스를 내리시고 혹은 차를 주차하시고 보면 작은 저런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지석 안에는 작가의 육필 원고를 카피해 놓은 걸 넣어놨는데 저거는 작가가 김약국의 딸들을 썼을 때의 원고입니다. 서문고개는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저 표지석 옆에 아주 작은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서로 어깨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골목이 있는데 저 표지석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작가의 생가가 있습니다. 작가의 생가가 있는데 가보시면 이런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태어난 집입니다. 현재는 박경리 선생님과 연고가 없는 일반 시민이 살고 있으므로 내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박경리 생가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통영에서 이 생가 주변으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해서 또 통영의 이런저런 문화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박경리 선생님이 2008년 5월 5일 어린이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통영에서 장례를 치르던 장면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통영에서 장례를 치르면서는 아주 많은 생각이 들었고 감동했습니다. 통영 시민들이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적어가지고 시에다가 이렇게 제출하고 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글씨 쓰시는 분들이 그걸로
만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래쪽 사진이나 위쪽 사진의 포인트는 뭐냐면 만장과 함께 저 거리가 다 철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소설가 강석경 선생님이 어디 글을 기고 하나 한 게 있는데 신문에 나도 통영에 가서 죽고 싶다 였나 뭐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 장례식만으로도 선생님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갖춰진 것 같고 감동적이었다라는 글이었거든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진주여고에서 노제를 지낼 때의 사진입니다. 진주여고 요 자리 안에 가보면 도서관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는데 박경련 선생님 서고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박경련 선생님 서고가 따로 있고 또 그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여서 박경련 선생님이 진주여고에 다닐 때 입었던 교복 같은 것들도 우리가 박물관 안에 학교 안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추모공원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길이 보이시죠? 저건 박경련 선생님 유고 시집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저 길을 따라서 가시면 박경련 선생님 이렇게 묘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산 중턱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박경련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좋은 구절들이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고요. 중간에 정자도 있고 이 박경련 선생님 묘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묘소도 보이시나요? 같은 묘소인데 이거는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묘소가 생기기 전에는 펜션이 있던 자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펜션 가보셨죠? 펜션이 있는 곳은 풍경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풍경이 좋겠습니까? 풍경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큰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보다 더 멋진데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야말로 아주 풍광이 좋은 곳에 선생님이 지금 계십니다. 자, 추모공원에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면 거기 박경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안엔 선생님의 서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요. 안에 선생님의 책과 뭐 이런저런 그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들이 판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좌대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가 길에 있었던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박경련 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곳이고 저기 유고 시집의 일절이니까 아주 잘 뽑아 놓은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통영에서 이제 그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기념관을 봤으면 거슬러 올라와서 하동으로 갑니다. 하동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 토시가 시작하는 그 출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시마을에 가면 앞에 예전에 농기구 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박경리 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2016년에. 여기 하동에만 가야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 토시문학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최참판댁부터 들어가 볼게요. 최참판댁이라는 이정표가 있고 거기 보시면 최참판 동상이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최참판 동상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전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토지에는 최참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참판은 죽었어요. 그리고 윤씨 부인과 최치수 그 시간대부터 시작하는데 죽은 최참판을 상상해서 그렸는지 최참판 동상이 저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옆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최참판이 있네.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최참판댁 안에 들어갔더니 최참판이 있어요. 최참판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최참판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도 양반이니까 좀 풍채도 있고 그런 분을 딱 뽑아놨어요. 안에 이제 별당도 있고요. 그 안에 꽤 규모가 큽니다. 뒤에 이렇게 사당 같은 것도 지어놓고 돌아보시면 보고 앉아서 쉴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참판댁을 보고 나오시면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개관한 박경리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박경 선생님 그 글에 보면
당신 평생에 제일 소중히 여겼던 세 가지 보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국어사전, 그건 나의 문학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는 재봉틀, 그건 나의 일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는 통영의 나비장, 이건 예술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건 늘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쓰셨어요. 그 국어사전과 재봉틀을 지금 하동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평생을 옆에 두고 쓰셔서 앞에 기억은 없습니다. 표지도 없고 다 날라갔어요. 돋보기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아주 낡은 그 예전의 국어사전입니다. 박경림 선생님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옷도 당신이 직접 지어 입으셨습니다. 예전에 통영에서 양품점, 요새 양품점 이제 쓰지 않는 말 같은데 이렇게 그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양품점도 운영하셨고요. 아까 통영에서 봤던 박경림 선생님 동상인데 거기도 있습니다. 자, 또 하동에만 가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게 토지 인물 관계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토지 인물 관계도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인물 관계도는 이런 겁니다. 이쪽에 트리 형식으로 1대, 2대, 3대에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거는 무슨 관계도가 저래? 잘 보이지 않으시죠? 저기 이렇게 텍스트는 잘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보면 직관적으로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슨 천체도 같지 않습니까? 별자리 같지 않습니까? 그걸 그 염두에 두고 만든 인물 관계도입니다. 이것도 하동 박경림 문학관에만 있는 인물 형상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만화 토지는 있었지만 그건 이제 만화가가 상상해서 인물들을 이렇게 그린 것이고요. 소설을 읽을 땐 여러분들이 최서희도 길상희도 김한희도 이렇게 떠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작품에 나오는 작가가 인물을 묘사하는 부분들을 다 추려서 그걸 가지고 인물들을 복원해 본 겁니다. 토지에 아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가족 사진 컨셉으로, 가족은 아니고요, 주요 인물 21명을 뽑은 겁니다. 자, 토지 마을이에요. 저 위에 보이는 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박경림 문학관이고요. 그 앞에 나오면 예전에 세트들을 보존해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명패처럼 이렇게 여긴 누구네 집이었고 여긴 누구네 집이었고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박경림 문학관을 나와서 하동에서 이제 위로 거슬러 올라와서 강원도 원주로 갑니다. 원주는 80년 이후에 선생님이 서울에서 이주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던 곳입니다. 원주에서 토지를 완간했고요. 1994년. 지금 원주에 가면 박경림 문학공원, 작가의 집필실이 있던 공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토지문화관, 박경림 문학의 집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혹은 그 작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또 그 박경림 문학공원 안에 있는 그 박경림 문학의 집에서는 연중 이렇게 그 많은 세미나와 대중 강연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문학관이 가장 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매년 10월에 토지문화관에서 박경림 문학 포럼을 열고요. 박경림 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박경림 문학상은 2019년에 이제 10회가 되었고요. 그 1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줍니다. 굉장하죠? 1회 수상자가 광장을 쓰신 최인훈 작가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해외 작가들이 주로 그 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도 원제 가면 볼 수 있어요. 자, 박경림 선생님이 원주로 이사해서 사셨던 집입니다. 공원으로 조성되기 그 이전의 모습이에요. 600평이 조금 넘었답니다. 꽤 큰 그 집에서 혼자 사신 거예요. 연못도 있고요. 이거는 다시 그 사람들이 만지기 전에 실제 선생님이 사셨을 때 그때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에 나비장 보이시나요? 박경림 선생님이 아끼셨다는, 하동에도 아직 주지 않은, 하동에는 아까 재봉틀이랑 국어사전만 줬다고 그랬잖아요. 나비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나비장은 원주에 있는데 그 모습도 있고요. 선생님은 혼자 사셨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도 있고요. 강아지의 어미도 있고요. 거위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혼자 계셨지만 식구는 1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사셨던 공간
자, 만들어진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박경리 조금 전에 봤던 박경리 선생님 옛집이 저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렇게 둘레길처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리 문학의 집, 이게 전시관이고요. 북카페도 있고 꽤 규모가 큰 문학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집을 이제 리모델링한 현재의 모습이에요. 잘 정돈되어 있죠. 그때와 제일 다른 것이 뭐냐면 저 600평이 넘는 큰 집 마당에 많은 부분이 텃밭이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셨던 곳인데 지금 그 농사를 누군가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어서 수확이 되면 팔기도 하고 박경리 상추 이렇게 팔기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이렇게 돌을 깔고 잔디를 깔아서 그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고요. 저기는 그 우리가 통영과 하동에서 보지 않았던 박경리 선생님의 동상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아까 그 동상은 박경리 선생님의 실물보다 한 7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 원래 저렇게 작으신 분이었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내에 들어가면 어울릴 것 같은데 실외에 있어서 더 작게 보입니다. 이 동상은 박경리 선생님보다 훨씬 큰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 때 선생님 치마폭을 저렇게 만든 것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오면 선생님 저 치마폭에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저기만 아주 뺀질뺀질합니다. 이건 전시관입니다. 박경리 문학의 집. 왼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문학의 집을 만들기 전에 모습인데 갈빗집이었어요. 갈빗집을 수용해서 문학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1층에서 5층까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들이나 원고나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박경리 문학공원 다 봤어요. 자, 이제 차를 타고 토지문화관으로 갈 겁니다. 토지문화관은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토지문화관까지 약 13km입니다. 20분이 걸리지 않는 공간이고요. 이 토지문화관입니다. 아까 하동에도 주지 않았던 나비장이 거기 있고요. 선생님이 항아리에 대한 욕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직접 장도 담그시고. 토지문화관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토지문화관이라는 공간은 전시 공간이 아니고요. 작가의 집필실이 있는 공간이에요. 작가의 집필실, 박경리의 집필실, 박경리 선생님도 글을 쓰셨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 작가들이 작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창작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아요. 소설가이든 시인이든 영화감독이든 작곡가이든 작사가이든 누구든 창작을 하는 사람이면 토지문화관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기거하면서 숙식을 제공합니다.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토지문화관이에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가셔서 선생님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동상들인데요. 저거는 조금 전에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보았던 선생님 동상이에요. 우리가 치마폭에 앉아서 찍을 그 동상입니다. 네 동상은 똑같은 동상이에요. 제일 처음에 있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앉아 계신 동상 말고 그 다음에 있는 동상은 토지문화관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토지문화관에 있는 동상입니다. 좌대에는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는 작가의 집필실, 창작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에세이 중에 한 구절을 뽑아서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아까 보셨던 통영 박경리 선생님 묘소 아래에 있던 그 동상이에요. 유고 시집에서 일자를 뽑아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것도 그 공간과 아주 잘 맞춘 문구이죠. 자, 그 왼쪽에 있는 동상은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 앞에 있는 그 동상입니다. 그 아래 보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또 똑같이 유고 시집의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안에 박경리 선생님 동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시면 이게 2003년도에 한러 수교를 하면서 트레이드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우리에게 푸시킨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야. 을지로 롯데호텔 앞에 가면 푸시킨 동상이 있습니다. 푸시킨 잘 아시죠?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 식구가 그 푸시킨 동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푸시킨을 받고 한국에서 너희들 대표하는 작가가 누구야? 저희가 보내는 게 박경련 선생님입니다. 쌍대 대학 안에 박경련 선생님 동상, 똑같은 동상이 있는데 그 자대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박경련 선생님의 삶이라는 시에서 1구절을 뽑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푸시킨이라는 시인과 같이 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박경련 선생님은 처음엔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이 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권의 시집도 내셨습니다. 그 19에서 하나 뽑아서 배치한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상을 어디에다 어떻게 세우고 그걸 어떻게 기념하고 어떤 기억들을 소환해낼 건지 이런 고민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 그곳에 가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인데요.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다 서울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서울 정릉에는 원주에 가기 전까지 사셨던 곳이고요. 이게 1975년 그 손주 김지한 선생님 아들이죠. 랑 그 대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가장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정릉에 가시면 가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봇대에 박경리 가옥이라는 이정표만 구청에서 해놓은 건지 시에서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을 때 저 이정표만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정표도 틀렸어요. 보면 왼쪽에 보시면 BAKGYUNGLRI 박경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 선생님은 당신 여권에도 어딘가 이렇게 사인을 할 때도 저렇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권에 그리고 자기만 쓰는 그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영문명도. 선생님은 이렇게 PARK로도 쓰지 않고 이렇게 PAK 리는 NI로 선생님 늘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건 한 번만 확인하면 우리가 박경리 가옥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을 하는 건데 한 번만 확인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원주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의 그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겁니다. 저 이정표를 이렇게 따라서 몇 걸음 가시면 이런 게 나와요. 남의 집 담벼락에 누가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박경리 선생님 모습이 있고요. 토지, 정릉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봇대 뒤엔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박경리 선생님 가옥이 아니고요. 저 화살표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저기 차가 서 있는 저 앞에 선생님이 사셨던 정릉에 사셨던 집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지금은 작은 대안학교가 들어서 있어서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97년에 한가위 까치들이 울타리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쇠옷에 댕기꼬리를 누린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쏘다니며 기뻐서 날뛴다. 어른들은 해가 충천에서 좀 기울어질 무렵이래야 차례를 치려야 했고 성묘를 해야 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 보면 한나절은 넘는다. 이때부터 타작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들뜨기 시작하고 남정네 노인들보다 안악들의 채비는 아무래도 더디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구들 시중에 음식 간수를 끝내어도 제 자신의 치장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 바람에 고개가 무거운 배기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서는 마음 놓고 새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후이 요놈의 새떼들아,
극성스럽게 새를 쫓던 할망구는 와삭와삭 풀발이 선 추리봇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서 굿을 보고 있을 것이다. 추석은 마을의 남녀노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새들에게 시궁창을 드나드는 시새끼까지 보시게 날인가 보다. 선생님 생전에 녹취한 건데 돌아가셨으니까 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토지를 읽었던, 읽지 않았던, 그걸 드라마로 봤던, 영화로 봤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제가 보여드린 여러 장소들, 공간들,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야말로 저희가 아주 빠르게 진행한 거고 직접 가서 보면 다릅니다. 느끼는 것도 다를 거고. 가서 보는 것과 이것이 같으면 저희가 박물관은 뭐하러 만듭니까? 도록만 만들어서 도록만 보면 되지. 자, 여러분들 이 공간은 최찬반댁에서 바라본 평사리 들판과 섬진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의 세계로 저 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